안녕하세요. 리얼티 아트 매니저 김신혜입니다. 네, 김윤경 작가입니다. 네. 작가님, 오늘은 올드 가이즈 페인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죠. 네. 네. 저는 노장의 그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네. 데이비 살레는 올드 가이즈 페인팅이라는 챕터에서 나이 많은 이제 작가들이 이제 아직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그림을 열심히 그리는 그런 작가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3명의 작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네. 우리가 익히 아는 알렉스 카츠랑 네. 게오르그 바젤리츠랑 말콤 몰리 이렇게 3명의 작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많이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태어난 것도 막 193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이고, 네. 근데 알렉스 카츠는 90세가 넘었죠? 네. 얼마 전에도 어떤 컬렉터였는지 아니면 그 큐레이터였는지 그런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그 줌으로 이렇게 화상 채팅 하잖아요. 그런 거가 이제 또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여지기도 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그 코로나 이후로 이제 집에서 이렇게 작업에 더욱 매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로 꽃을 요즘에는 많이 그리는 것 같은데. 아직도 왕성하게. 네. 대단하십니다. 네. 그걸 보니까 정말 기력도 없고 말도 천천히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작업은 더 원숙한 느낌이 들고 너무 멋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이제 공통점에 대해서 일단 데이비 살레는 개방적이거나 더 단순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태도가 좀 더 자유로워지는 거죠. 자유로워지는데 형식은 이제 좀 더 심플해지는 거죠. 이게 풀어진다고 해야 되나? 힘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가요? 힘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이게 인생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어느 시점에 이르면 치열하게 느끼던 것들도 뭔가 필요 없는 것들이 이제 과감하게 이제 버려지는 것? 네,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작가님이 그거를 느껴진다는 거는 작가님도 나이가 좀... 예, 저도 원래는 처음에 제가 그렸던 그림하고 지금 그린 그림을 비교해보면 나이가 먹었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어떤 특징들이 있던가요? 예를 들어서 말콤 몰리 같은 경우에는 엄청 세밀한 묘사를 하잖아요. 그렇게 막 묘사를 하는데 그런 묘사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이 사람이 이제 우리는 어떤 작가들은 트레이서를 쓰기도 하고 또 이제 빔 프로젝터 같은 걸로 이제 스케치를 이제 하잖아요. 되게 세밀한 그런 사실주의 작업을 하는 작가들은 그런 걸 쓰기도 하는데 스케치를 할 때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사각형의 점을 찍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확한 위치에 자기가 원하는 이제 그리고자 하는 그런 사물이 놓일 수 있게 그렇게 점을 찍었는데 그 사각형 점이 나중에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런 특징도 보여지고 점점 더 화면이 단순해지는 거를 이제 많은 작가들한테서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세 분들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2015년도에 이 데이비드 살레가 봤던 전시를 비교를 해서 그 전시에서 봤던 그 작품들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게오르그 바젤리치 같은 경우에는 제스처를 강조하는 그런 이제 그림들을 많이 그렸는데 이 세 전시가 이 작가들이 다 80세가 넘은 후에 한 건데 게오르그 바젤리치는 77세였나 이랬던 것 같고 근데 게오르그 바젤리치의 작품은 사실 그 전시가 40대 때 그 본인이 했던 것들을 골라서 했던 전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노장의 그림으로 이해했는데 이 사람은 왜 40대일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책에서 그런 부분을 좀 언급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미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산전수전을 다 겪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이미 그런 게 화풍에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40대 때 이미 이런 그림을 그렸다 하면서 이렇게 꼭 나이 든 사람이 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이제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되게 터치가 굵고 거칠고 이런 건데 그 나이가 숫자를 얘기하는 건 또 아닌가 보네요. 물리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작가의 어떤 특수한 그런 경험, 자기 개인만의 경험 그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끼치겠죠. 예를 들어서 바젤리츠 같은 경우는 이제 파괴에 대해서 이렇게 느끼는 바가 참 남다르더라고요. 전쟁의 이제 상흔 때문인지
그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런 질서라든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림에 대한 시각적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허술할 수 있는지, 얼마나 그게 뭐 잘못된 것일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이렇게 어필을 하기 위해서 그림을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DP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게 정말 유명하죠, 이 사람. 네. 그림이 뭔가 이상하다,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오히려 더 집중을 한다고 해요. 네, 그런 효과를 노린 거겠죠. 이 세전 씨가 공통적으로 갖는 관심사가 회화가 이미지를 취하는 방법, 네. 그 이미지로 취하는 상징성에 있다면서 네. 이렇게 세 작가들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게오르그는 그 어떤 제스처에서 비롯된 집요한 관찰, 네. 이제 알렉스 카츠는 빛과 그림자. 네. 알렉스 카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게오르그 바젤리치가 사용하던 뭐 검은 윤곽선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없는 편이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프랑스의 그런 화풍의 어떤 느낌이라고 이렇게 네, 책에서 만의 네. 프랑스 화가가 되살아났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뭐 그 선이 사실 형태를 결정하느냐 아니면 색이 형태를 결정하느냐에 대해서 많은 이제 전문가들 의견이 분분한데요. 알렉스 카츠 같은 경우는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선이 아니라 색이라는 거를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프랑스의 뭐 전통이랄까? 네,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이 사람은 사실 이 당시에 뭐 이런 뭐 사실적인 느낌, 내지는 구상적인 그런 표현법, 이런 것들이 얼마나 더 현대적일 수 있고, 얼마나 뭐랄까, 팝아트처럼 얼마나 다른 양식으로 읽힐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제 표현을 잘 해준 사람이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지금은 온전히 자신만의 느낌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화풍으로 이제 작업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근데 구상이라는 게 사실은 뭐 우리가 막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형상으로 묘사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주가 아니라 어떤 있는 그대로 사물이 보이는 그대로의 사물이지만 그 사물이 갖고 있는 뭔가 에센스 네. 그런 것만 남긴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작업은 내러티브에 관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내러티브가 없을 수는 없지만 내러티브에 관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이는 그런 사물이 사실은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그런 거를 환기시킨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초상화를 그려도 그렇고 네. 네. 그러니까 사람으로 읽기보다는 뭐 색이 먼저 다가온다든지 예, 그런 조형적인 거를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서 또 그런 이 세 작가의 작업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알렉스 카츠는 그렇게 색을 강조하고 빛, 그림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말콤 몰리는 반대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없다고 네, 얘기를 그러니까 하네요. 알렉스 카츠 같은 경우는 이제 보이는 그대로의 현실을 이렇게 그리면서도 이렇게 자기 이렇게 독자적인 그런 뭐랄까 현대성 그런 네. 거를 나타낸 편이라고 한다면 말콤 몰리 같은 경우는 그림을 위한 모델들이 서로 조합되는 그런 어떤 네네. 방식이죠. 세미 아이콘이 네. 될 만한.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신기한 게 이 사람도 이제 엄청 사실주의적으로 그리는데 자기는 자기 자신이 사실주의 우상 뭐 이렇게 분류되는 거를 매우 싫어했다고 해요. 묘사에 대한 그런 미친 집요한. 근데 이 사람이 묘사하는 건 보통은 이제 포토리얼리즘 계열의 화가로 분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다른 포토리얼리즘 작가랑 너무 달랐던 게 다른 포토리얼리즘 작가들은 그 레퍼런스인 사진을 엄청 따라하고 그리고 그 레퍼런스인 사진이 이제 부각되는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따라한 사진 자체는 사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아이콘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광고라든지 뭐 그런 이미 주로 비행기 프로덕트, 예, 이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품이라든지 그런 거에 이제 나타나는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오히려 모델로 차용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사진이 레퍼런스가 되기보다는 뭐 주어진 상품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품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라든지 뭐 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엄청 성실하게 묘사를 하는데 이 비행기나 이제 뭐 배가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런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막 되게 좋아하는 그냥 사탕 같은 그런 네, 느낌 그죠? 받았어요. 분홍색, 네. 빨간색, 뭐 하얀색 이렇게 뭐 네. 이제 줄무늬 네. 네, 그런 되게 경쾌한 그런 느낌의 그런 이제 새로운 느낌의 구상인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이렇게 새롭다는 느낌을 이제 주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포토리얼리즘 작가들에 비해서.
바젤리츠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비드 살레가 권투 선수처럼 표현을 하던데 네. 그러면서 안셀름 키퍼랑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 네, 작가의 작품은 이렇게 연극조라고 그러고 네. 바젤리츠는 권투 선수처럼 가까이 가서 이렇게 네. 사람을 끌어서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네, 바젤리츠 같은 경우는 디러라든지 막스 베크만 같은 이제 북유럽 그래픽 전통을 이렇게 다른 이제 계보를 찾자면 네. 그런 편인데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그래픽적인 그런 전통을 이렇게 많이 드러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검은 물감을 긋고 또 원색을 많이 쓰고 그러면서 이제 막 지우기도 하고 다시 그리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이제 반복적인 그런 행위가 이제 자쿠메티 같은 그런 조각가를 연상시키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안셀름 키퍼 같은 경우는 이 안셀름 키퍼의 작업에 대해서 데이비드 살레는 연극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작품을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바젤리츠가 쓰던 그런 이제 원색이라든지 그 강한 외곽선, 윤곽, 검은 이제 철선 이런 것들보다는 채도가 낮은 색이 많고 이미지들도 보면 뭐랄까 되게 거대한 그림인데 네.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면 뭐 긁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약간 뭐랄까 이렇게 원색을 쓰는 바젤리츠와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나이가 든 화가들 중에 나이가 오히려 들어서 더 유명해진 작가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그런 뭐 아그네스 마틴이라든지 뭐 이런 그리고 뭐 지금 그리고 뭐 에텔 아드난 이런 사람들은 보면 막 눈에 띄게 막 원색을 쓰고 막 이렇게 막 제스처가 강하고 이렇지는 않아도 그 에너지가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그네스 마틴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미색을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긋고 하면서 자기가 행복한 순간에 그림을 그린다고 그림을 그리는 순간이 자기한테 행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에텔 아드난 같은 사람은 자기가 이제 뭐 시도 쓰고 그런 뭐 시리아계의 그런 미국인인데 자기가 강대국의 언어로 뭐 시를 쓴다는 게 싫어서 그림을 그린다고 하는데 그림 자체가 아주 크기도 작고 엄청 소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림이 정말 행복한 그림, 뭐랄까 색감도 따뜻하고 뭔가 행복한 그림이 이렇게 90세에 와서도 계속 그런 이제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는 물리적인 그런 힘도 중요하겠지만 그 나이대에서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그런 평화? 네,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화가가 된다는 거, 예술가가 된다는 거 이런 거는 사실은 제 생각에는 아무리 뭐 그런 예술가에 대한 아우라가 없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화가로 산다는 것, 예술가로 산다는 것은 다른 직업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오늘은 그런 특별한 오래도록 열심히 작업하시는 작가님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작가님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